거의 프린트 보시면 되니까. 그죠? 자, 과표에다 설명하고 틀린 거 그랬죠? 자, 얘는 원칙이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취득세는 그죠? 근데 그 신고가액을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야 됩니다.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래서 얘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큰 금액을 하는 게 원칙이죠. 단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라겠죠? 연부 금액 항상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랬죠. 이때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여기서 매회가 1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매년 지불하는 금액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 금액만 외우면 안 됩니다. 뭐도 같이 기억해야 돼?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만약에 계약금 준 게 있다. 그런 계약금도 원래 취득 가액의 일부를 미리 준 거니까 걔도 뭐다? 포함된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보시고. 자, 일괄 취득은 안분이죠. 우리가 한꺼번에 취득해서 구분이 안 되면 뭐 한다 했죠? 안분한다겠죠. 이때 안분 기준은 뭐 있다 했어요? 금액을 안분할 때는 뭘로 가고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그 있는 건물 면적 기준으로 나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취득가액을 일괄 취득가액 금액을 안분하네. 그럼 얘도 뭘로 해야 돼? 금액을 기준. 이때 금액은 뭐라겠죠? 공시가격. 공시가격이죠. 근데 공시가격을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그럼 얘는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금액을 안분할 땐 금액이니까 시가 표준액 비율로 이러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금액할 땐 금액으로 간다. 대부분의 금액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나오는 게. 그죠? 그러면 금액이면 금액, 공시가격,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가에 포함되는 거,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래서 건설 자금이 이제 대표적이죠. 걔는 개인, 법인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연체이자, 할부이자, 요거 나오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만,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자동으로. 얘뿐 아니라 법인만 포함된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그죠? 연체이자, 할부이자 나오고 중개보수 나온 순간, 얘는 법인만 포함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질문이 나오면 얼른 문제를 봐야 돼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일정 약정 금액 일시급으로 자, 한꺼번에 돈을 줘서 할인받게 되면 뭐가? 할인된 금액을 취득세 과표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한꺼번에 할부인데 일시불로 줘서 할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원래 1억짜리인데 얘가 일시불로 줘서 9,900에 샀다. 그럼 얼마? 100만 원 할인받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1억인데 실제 돈은 9,900을 줬다는 얘기지. 그럼 100만 원 할인 받았으면 얘는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쥐도 않은 돈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요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할인된 금액 그러죠. 할인된 금액. 뭐 얘가 과표죠. 그 얘는 할인 받은 금액. 이를 다른 말로 할인액. 얘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 일시급을 할인 받으면 할인된 금액을 과표하는가? 요게 할인된 금액이죠. 얘는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을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 반대로 그래서 할인받은 요 할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틀려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지문이 더 들어가서. 그쵸. 이거 제가 이제 이 수정 좀 하다가 덮어쓰기 좀 했는데 문제가 몇 개. 그죠? 그 뒤에 맞아. 네. 이거 제가 덮어쓰기 하다 보니까 수정 덜 된 거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몇 개가 답하고 한두 개인데 좀 이상이 있어요. 그죠? 이건 어차피 뭐 추가된 거니까 답 자체는 틀린 거 없어요. 그 자체는. 그죠? 추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하고 뒤에 두 개 문제 답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하나 이렇게 복수정 답인 게 그 수정을 했었는데 보내고 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할인된 금액 이거만 보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다 배운 거예요. 그죠? 뒤에 또 있어요. 나중에. 그죠? 자, 판결 법인장부 지목비용세 비용. 자, 얘는 딱 보자마자 여기까지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비용. 그러면 그 비용이 떠올라야 돼요. 이 공식 같은 거잖아, 이거는. 그죠? 소요된 비용, 그럼 입증됐다. 그럼 이 비용이 입증돼서 그럼 비용으로 간다. 그래야 된다니까. 틀렸죠? 그죠? 그냥 지목비용이 그럼 뭐 증가한 가액인데 그 지목비용에 소요된 법인 장부로 입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비용. 중요한 건요,
이 비용하고 증가한 금액이 섞이면 안 된다. 무조건 틀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비용이면 비용이고 증가한 금액이 증가한 금액인 거지. 뭐 비용 입증이란 말이 나왔는데 거기다 증가한 금액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고 뭐 앞에도 엄청 많이 풀었어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지금 풀면서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억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 문제지.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은 질문이에요. 틀리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으면 아까 말했죠.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 여기 한번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인액. 아까 할인된 금액이 과표니까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된죠. 다음 4번이었죠. 그죠? 자, 18번도 과표는 모르는 거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쪽.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가 2021년 3월 1일에 만약에 토지를 취득했다. 근데 얘가 공시 가격, 즉 시가 표준액으로 만약에 취득세를 낸다. 그러면 얘는 2020년 3월 1일에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공시 가격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죠. 그죠? 자, 그럼 얘는요, 언제적, 이렇게 취득하면 여러분이 3월 1일에 취득했어요? 시가 표준의 세금을 계산한 쳐봐, 과세권자가. 얘는 언제적 시가 표준액을 적용할까요? 응? 아니, 이것만 딱 놓고 지금 하면, 취득세는 기준이 언제 기준이에요, 항상? 취득 당시 기준이잖아요. 등록세는 등록 당시. 그럼 언제야? 취득 당시니까 언제야? 3월 1일이죠. 이거 원래 여기 정해야 돼요. 3월 1일에 근데 토지 개별 공시가 있어 없어요? 왜?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왜? 토지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3월 1일은 없어. 왜 없어요? 아직 결정을 못해서 뭐가 안 돼서 공시가 안 됐어. 이 말의 뉘앙스는 뭐다? 올해 건 아직 결정을 못해서 공시 못했어? 그럼 언제 거? 전년도. 그래서 직전 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년도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그냥 공시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올해 거는 결정이 안 돼서 직전 연도 없어. 전년도에 토지가 없어. 그럴 수 있나? 있죠. 작년에 여러분이 바다 메꾸는 중에서 내 아까 돌 실어가지고 바다를 열심히 메꾸는 중이었어. 근데 올해 3월 달에 완공돼서 공사 중인가 떨어졌어. 올해 봤던 토지인데 결정 안 됐고 전년도 토지가 아니었죠. 그럼 과세 안 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들어서 하는 거 만들어서. 그러면 뒤에 얘가 나온 뭐예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산정한 이런 말이 나와 마지막에. 산정이 뭐예요? 해당 시군구에서 걔들이 공시 가격을 정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원래 그 개별 공시지가 공시할 때 국토부에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공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언제 다 해요? 그 많은 걸. 그죠? 표준지를 정해놓고 해당 시군구별로 정해서 뭐 은평구는 어디 이렇게 정해요. 그 가격만 정해주는 거예요. 걔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비교표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에서 주변에 비슷한 상을 봐서 고려해서 걔들이 산정하는 거거든. 근데 결론은 뭐다? 이 말 나왔을 때 결정 공시 그러면 올해 건 결정이 안 돼서 공시 안 됐으니까 얘는 직전 연도 그러면 되고 공시가 안 됐다 그럼 아예 없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산정한 거예요. 얘는 틀렸죠. 왜? 결정 공시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직전 연도 그래야 맞는 거죠. 적으시면 되고요. 알겠죠? 검증 이루어지기 아까 뭐라 했어요? 취득 가격은 뭐랬어? 뭘 검증한다 했어? 금액을 검증한다 했죠? 과표는 뭘로 가?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고 언제 샀는지를 검증해 준 거 아니라겠죠? 그는 뭘로 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 취득을 한다. 이해가시죠? 아까 설명한 얘기죠? 금액을 검증해 준 거다. 그죠? 이거 답이죠. 3번은 뭐 풀 거 없어요. 여기는 100분의 80, 90이죠. 90. 그죠? 이거 작년에 출제됐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나온 법인이 앉아 건축에서 신고하면 그 신고 금액 중에 일정 금액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얘는 90입니다. 작년 나왔으니까 당분간 나올 일 없겠고 나와봤자 얘는 숫자 외에는 없어요. 이거밖에 안 고쳐요. 꼭 그 80으로 고쳐요. 옛날에 80 나왔고 작년에 80 나왔고. 그죠? 자, 얘는 뭐예요? 자, 우리가
신고가액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현의 그 사실상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뜻이 뭐예요? 이 신고가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 그랬죠? 여기에 해당되면 얘는 시가 표현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기, 얘는 비교 안 한다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문제 어떻게 표시를 하겠어? 혹시 얘처럼 얘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얘랑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팔면 나오면 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국수 공판장 검증이잖아요. 걔네들은 얘랑 관계없이 이 금액으로 가고 그 6개 해당이 안 되면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 시가표익이랑 비교 둘 중에 큰 금액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금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공정증서잖아. 그럼 공정증서가 여기 국수공판장 검증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국수공할 때 그 공은 뭐라겠어? 공매할 때 공이라겠죠. 그러면 공정증서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럼 얘네 해당 안 되니까 누구랑 비교해야 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그려야죠. 그럼 얘가 시가표준액 적대잖아. 그럼 뭘로 가야 돼? 그쵸. 시가표준액이 정답이잖아. 근데 어떻게 다 틀렸지?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자, 위에 똑같은 게 화해주소라고 돼 있어. 만약에 4번에 화해주소로 해서 걔가 시가표준액 적대. 그러면 그 조서상의 금액을 과표로 한다. OX? X죠. 왜? 화해주소도 판결문에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 제외 그랬잖아. 그럼 여기 해당 안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해당 안 되는 거 걔도 누구랑 비교해야 돼?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 근데 얘가 시가 표준액이 크다는 얘기니까 둘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화해조서가 뭐고 공정증서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소공판검증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이는 뭐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간주취득은 증가한 금액이 과표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틀렸어요. 요새는 하도 가로와 있는 걸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포함을 제외 막 이런 식으로 해고내요. 왜? 낼 게 없으니까. 신축과 재축은 제외 그래야지. 얘가 포함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들도 증가한 금액이 과표다 이런 뜻이지. 아니고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으로 보나요?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증가한 금액이 아니라 신재축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과표가 되는 거지 증가한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여기를 포함 그러면 안 되고 제외. 그죠?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겁나 길죠? 근데 이거 작년의 개정사항이고요. 출제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혹시 나오면 자, 검증이라고 했어요. 검증. 자, 검증은 이제 아까 은평구에서 검증을 해줬다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얘가 1억에 신고해서 검증을 해줬는데 얘가 양도세 신고를 1억 2천에 한 거예요. 파는 애가. 그래서 얘는 양도세 신고하고 세금을 은평 세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평 세무서에서 이렇게 통지해줘요. 은평구청에다가 통지해줘요. 전산으로 자동으로 가. 이거 파는 사람이 이 금액에 팔았다 해서 양도세 이렇게 과세했다요. 그죠? 봤더니 판 사람은 1억 2천이 돼. 취득한 사람 얼마 샀대? 1억에 샀대. 그럼 인정 안 해줘요. 이런 게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가요. 그래서 그 얘기야.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통보받은 자료나 아니면 얘들이 다시 조사를 했더니 요 확인된 금액보다 신고한 검증된 금액이 더 적을 때는 이걸로 안 가고 뭘로 간다?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요거 이제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시험에 출제는 안 됐으니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유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 그죠? 국수, 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격. 그랬죠. 이러면 어때요? 국가로부터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표로 한다. OX? 네? X죠. 무상이면 무상은 취득한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취득 금액이 사실상 취득하기 어디 있어요? 근데 국가만 꽂혀가지고 막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조문에 보면 그 기본서 보면 국가 등으로 가로치고 무상승계 제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제외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당연하지. 무상은 취득한 금액이 없으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 자체가 없는데
실제 취득 금액으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유상일 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됐다는 전멸입니다, 이거. 이런 건 안 나와야지, 그죠? 그게 우리 신상에 좋은 거죠. 자, 요거는요, 3번은 맞는 지문인데 얘가 이걸 왜 됐냐면 이것도 몇 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한 번도 실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기본서도 별로 없어요, 이 내용은. 그죠?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았대요. 그러니까 뭐야? 분양권을 산 거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분양을 받은 거지. 근데 아파트 공급가가 원래 분양가가 5억인데 내가 분양권 사서 실제 들어간 돈은 4억 5천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비로 살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그죠? 이렇게 샀어. 그러면 내가 실제 취득 들어간 금액은 4억 5천인데 분양가는 얼마나 돼 있어? 5억. 얘가 몇 년 전에는요. 이렇게 됐는데 이걸로 세금 부과 있어요. 나는 돈을 4억 5천 주고 샀는데 취득세는 5억을 내래. 왜? 네가 이렇게 샀던 말던 공급가가 5억으로 잡혀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내래. 웃기잖아,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걸 개정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분양가인데 실제 들어간 돈이 4억 5천이다. 그럼 실제 지출된 금액, 취득한 금액 얼마? 4억. 이 금액을 그대로 해주겠다. 실제 지출 금액을 취득세 과표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 또 모르니까 이게 개정되고 막 몇 년째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뜬금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양도세 외에 부담보증이 때 예정신고 3개월짜리 있잖아요. 그거 개정된 지 몇 년 됐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다가 작년 나왔잖아. 맞는 지문으로. 계속 안 나오다가. 원래 그 나올 내용도 안 나오고 한 4년인가 5년 전에 개정된 거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한 거죠? 일정의 할인받은 또 나왔네. 할인받은 금액을 땡 틀렸죠? 할인된 금액 그랬는데 이겁니다. 이런 공매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낙찰 금액이 과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경매를 받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3의 채무가 있는데 네가 이걸 경매를 받으려면 이 채무도 네가 부담을 해야 된다. 조건부죠. 그러면 내가 취득한 금액에다가 이것도 뭐 했어? 취득하면서 이걸 부담을 해야만이 취득을 한 거잖아. 그럼 얘도 어디에 들어가? 취득가에 포함이 되죠. 우리가 채무 인수액, 조건부 인수액 이런 게 있습니다. 걔는 취득과 연관돼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 4번이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올해 세율 파트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가 나왔어.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낼 때 요것만 낸다는 건 뭐? 취득을 했는데 등록세는 안 냈다는 얘기죠. 취득세 2%만 낸다는 얘기지. 그 말은 뭐야? 취득을 한 걸로 보긴 하는데 소유권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여기 대표주자가 뭐라겠어? 간주 취득입니다. 간주 취득은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 등기는 안 해. 하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2% 내라. 그 얘기죠. 존속기가 1년 초과했대요. 아까 1년 초과하지는 비과세죠? 1년 초과해서 세금 내야지. 자,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왜 철거할 건데 등기는 안 하잖아. 임시건축물이니까. 하지만 뭐는 데가 취득세 2%. 그렇죠?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이거 답이죠. 얘는 뭐예요? 얘는 취득은 안 했는데 뭘 한 거예요? 등기를 하는 거지. 그 얘는 뭘로 가?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로 이거죠. 얘는 뭐예요? 특징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의 변동이 등기라는 거지. 법인 합병이라는 건 뭐예요? A 법인이 부동산 가지고 있고 B 법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그걸 합병했어. 그럼 새로운 취득은 아니지. 왜?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 단지 뭐만? 합병 법인 앞으로 명의만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은 아니니까 뭐는 내지 말고 취득세 내지 말고 등록세는 내야 된다. 등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뭐 환매 등기를 병행은 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답이 2번이고요. 나머지 개수니까 간주 취득, 얘도 무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 간주 취득, 얘도 간주 취득. 그리고 무덤 잘 나온다 했죠. 무덤. 이 무덤 나오면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등록세예요. 얘는 거의 뭐 등록세에서 비과세 할 때마다 나오죠. 얘네 둘은 비과세. 그죠? 무덤 나오면 등록세, 재산세는 비과세고 취득세만 냅니다. 등록세는 비과세 주는 게 원래 비과세였거든요. 왜? 아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앞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미 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취득세만 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취득세 2%를 내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등록세가 비과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작년에 나왔어요. 이거 등록세에서.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얘하고 3번, 5번은 뭐야? 간주 취득. 조심할 건 여기 우리 세법에서 면적 증가라고 하면 무조건 뭘로 본다? 원시 취득. 면적 증가 그럼 무조건 세율은 원시 취득이에요. 왜? 없던 면적이 늘어난 거니까 걔는 뭘로 본다?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개수는 이게 되게 처음에 잘 나오거든요. 개수였는데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얘가 가액이 증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면적 증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가액 증가 그럼 뭐요? 얘는 간주 취득이에요. 면적 증가 그럼 뭐요? 원시 취득이 됩니다. 세율이 다르죠. 이런 뭘로 가? 중과 기준세율 얘는 1000분의 28 원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머릿속에 얘 말고도 면적이 증가됐단 말 나오면 없던 면적이 늘어난 거니까 걔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새로운 취득으로 봐서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요거 답 2번이고요. 자 이제 얘는 요거죠. 거꾸로 얘는 뭐를 안 해? 새로 산 건 아니야. 근데 소유권 변동이 생겨. 소유권 변동. 그래서 등기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한대. 이거 뭐예요? 그냥 제목 보면 그냥 환매 등기니까 등기하는 거지. 그 이거잖아, 여러분 아파트를 친구한테 팔았는데 팔면서 뭐라 그래? 1년 후에 내가 원금에 얼마 줄 테니까 도로 팔아라. 처음부터 약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약속한 돈 주고 사오는 거야. 근데 이건 새로운 취득은 아니지. 왜? 원래 내 거였잖아. 하지만 등기는 넘어갔다가 다시 나한테 오니까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 된다. 그죠? 건축물 이전. 있던 건물 옮기는 거죠. 새로 산 건 아니지.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취득은 아니니까 취득세는 안 내죠. 근데 이전에 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는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상속을 받았어. 1가구 1주택. 이것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은. 그냥 부모랑 자식이 같이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이 받은 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같이 살던 거 받는 거니까 새로운 취득을 안 봐주겠다는 거야. 취득세 내지 말란 얘기지. 대신 부모님부터 자식한테 뭐는 넘어가니까 등기를 넘어가니까 요건 등기는 해야 된다. 사실 여기에 같이 이것과 뭐 감면, 대상, 농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 하나를 상속을 받거나 저렇게 같이 살다가 아니면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이걸로 갑니다. 감면 대상 농지도 8년 자격 농지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농사짓다 받는 걸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세법상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내지 말고 등록세만 내라. 그죠? 그런 얘기고. 공물 분할도 마찬가지죠. 원래 공동소유 등을 분할하는 거지. 원래 내 거였잖아. 새로운 취득은 아니지만 소유권이 바뀌면서 왜 각자 앞으로 등기는 해야 된다. 그러겠죠? 그랬고. 가액 증가, 간주 취득. 그죠? 답이 5번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된 게 개수예요. 개수. 간주 취득. 걔가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차 하나 보시면 여기에 있죠. 혹시 이 감면상 농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대. 그럼 세율 얼마예요? 농지를 상속을 받았대. 1000분의 23일은 그 요거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감면 대상 농지. 그러니까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이걸로 가요. 특례로. 근데 그냥 농지 상속 그러면 표준세율 1000분의 2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대충 읽고 가면 안 돼요. 농지가 감면 대상 농지가 감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죠? 쉽게 말하면 8년 작용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감면해 주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는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별거 없어. 그냥 감면 대상 농지 상속받았대. 그럼 특내고 감면이 없으면 그냥 농지 상속이 뭘로 가? 표준세율로 1000분의 23으로 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0번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제가 이걸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두 개가 있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자, 이거는요 올해 개정사항이라 제가 넣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취득세 고급주택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거만 딸랑 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개정이 된 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독주택을 사잖아요. 근데 고급주택 기준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연면적이
330일 초과하고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 초과하고 이 토지 건축 합해서 시가 표준 6억을 초과하면 고급 주택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얘가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100평이죠. 엄청 큰 거죠. 단독이. 그럼 100평 넘고 얘가 6억이 초과되는데 얘가 9천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중과세를 안 해요. 얘가 막 2만 한 200평 돼. 근데 공시가격이 8천이야. 시골에. 그러면 중과세 안 해요. 이 불합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뭐를? 요 9천 기준을 삭제시켰어. 건물 기준 없애버린 거지. 그럼 이제는 건물 연면적이 331 초과되고 그리고 지금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얘를 9억 이렇게 바꾼 거지. 요 개정된 거라서. 그러니까 요 기준 없애버리고 6억 기준을 얼마로? 9억으로 이렇게 9억 초과해서 이게 중과세 단독주택 고급주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주택 사치성이니까 우리 사치성 중과세 어떻게 하죠?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그랬죠? 그리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개정상인가? 그 다음에 별장 골프장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시찰을 취득해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이거는 뭐라겠어요? 지방세는 물세라겠죠. 물세.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이요. 걔가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하는 거지. 뭐와 관계없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가 취득하는 부동산 자체가 보면 사치성 재산이에요. 무조건 뭔다? 중과세 한다. 그랬죠. 맞고. 얘 틀렸죠. 딱 봐도 틀렸어요. 어디가? 3번. 30일 없다니까. 60일이라니까. 30일 없다니까. 어디다 지금 쳐다보고 뭐가 어쩌다는 거, 어디가 틀렸다는 거 이러고 있는데 보자마자 30일 보자마자 틀렸다니까요. 사람 말을 못 믿어요, 그렇게. 그죠? 믿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아까 했잖아. 30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통보, 매각 통보, 국가지자체 등이. 근데 그건 작년에 나와서 딱일 없다. 그것 빼고는 다 날짜 30일 없다니까. 60일이라니까, 60일. 그죠? 60일 안에. 나이트클럽을 취득했는데 난 나이트클럽 생각이 없어. 그럼 용도 변경하면 중과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날짜는 60일이라니까. 근데 누구는 상속은 예외라겠죠. 왜? 상속은 그럼 얘는 기간이 언제라겠어? 그 6개월, 9개월에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얘기죠. 이게 틀렸죠. 자, 이게 답이 3번인데, 그죠? 이 4번도 틀렸어요. 왜냐면, 저기 여러분 게 수정 안 돼 있죠, 여기. 그죠? 이게 400이 이게. 자, 조정대상적 2주택이 기준시가 3억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입니다. 중과세. 자, 여러분이 주택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원래 몇 프로예요? 3.5%예요. 그런데 조정대상적, 서울에 있는 집을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받으시면 몇 프로? 12%예요. 그럼 12%니까 여기다 100분의 400을 그랬는데 여러분 100분의 200으로 돼 있죠. 그 400으로 수정했어요. 그냥 숫자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이거 보내고 나서 나중에 수정하려고 할 때 벌써 복사 다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죠? 월요일 보냈는데 막 빨리 하셨더라고. 그래서 수정을 못했어요. 제가 한 발 늦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400, 그죠? 400. 그 얘만 200이면 얘도 틀린 거잖아요. 근데 정답이 3번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요걸 고치세요. 400으로. 그죠? 400. 자, 우리 12%짜리 항상 뭐야? 100분의 400 그러고 8%짜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100분의 200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대상직의 증여를 받았을 때, 물론 예외돼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12%다. 그죠? 그 다음에는 기준에 있는 걸 증개측 개수해서, 요거는 아직까지 많이 나온 적, 혹시 나오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개측 개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고쳐요. 여기 고칠 수 이거밖에 없어요. 증개축해서 여기를 고치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전체 건물 면적 이렇게 틀리고 증가되는 건축물 이렇게 돼요. 왜? 증개축 개수했으니까 기준에 있는 거 말고 증가된 것만 한다는 거죠. 근데 전체 건물가 이렇게 나올 때가 그거밖에 없어요. 틀리면. 그러니까 여기는 혹시 나오면 증개축해서 나오면 여기만 딱 보시면 돼요. 여기를 어떻게 됐냐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나오면. 그죠? 그 외에는 틀리게 나올 게 없어요. 여기는요. 자,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니까 4번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율 나왔어요. 틀린 거. 자, 이는 뭐예요? 유상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각각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불병이
공동으로 취득했어요. 그죠? 그럼 지분 등기 하겠죠? 그 각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4대 4대 2다 만약에 지분이.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내라는 얘기야? 자기 거 내라는 거야. 자기 거.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얘가 만약 1억짜리다 그러면 얘 얼마? 4천. 얘 4천, 얘 2천 해서 거기 4천, 4천, 2천에다가 각각의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네 거 네가 내라 그런 뜻입니다. 얘는요, 주택을 신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을 지어요. 새로 지어. 그럼 뭐부터 사야 돼? 땅부터 사야죠. 땅을 나대지를 사겠죠? 그럼 나대지 사면 4%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집을 지어요. 그러면 얘가 원시 취득으로 또 2.8%를 내죠. 이렇게 원래 정상이에요.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먼저 안 사고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얘를 사게 되면 얘가 주택 부속 토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토지는 주택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얘가 뭐예요? 주택 유상거래세를 적용하는 거 생겨요. 우리 세율할 때 1에서 3%짜리 있거든요. 세율이. 1주택이나 이런 사람은 1에서 3%. 이게 뭐예요? 6억 이하 1%. 최대 9억 초가 3%거든요. 그러면 원래 4% 낼 걸 이런 식으로 하면 주택 유상거래가 되면 얘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악용해가지고 뭘 먼저 해?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얘를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증축하고 나서 나중에 부속 토지를 사면 이 토지는 주택 유상거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뭘로 본다는 거야? 나대지 상고로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몇 프로? 4% 부과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나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면 그 토지는 주택 유상거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다? 틀렸죠? 틀렸어. 자, 그러면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죠. 자,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과 분양권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중과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게 뭐야? 조정대상 외의 지역.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뭐라는 겨? 주택 하나에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입니다. 우리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겠죠? 자, 그럼 얘가 요 상태 2주택인 상태에 또 주택을 취득했어. 하나를. 그죠? 요걸 어디 걸 샀다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세율 얼마다? 3주택이잖아. 그죠? 3주택 조정 아닌 지역의 3주택 몇 프로? 8%.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주택 유상거래 1주택은 1에 3%, 조정의 2주택은 8%, 조정의 3주택 이상은 12%, 조정 외의 지역은 2주택까지는 1에서 3%, 3주택부터 8%, 4주택은 12%. 조정 외의 지역의 주택이니까 얼마? 얘는 8%죠, 8%. 그죠? 그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걸 사면 어떻게 돼요? 12%야, 12%.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8%니까 중과 기준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분양권 같은 올해부터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포함 안 됐는데 올해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양해도 마찬가지고 양도세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 자 보시고. 이건 뭐예요? 개수로 면적이 증가, 각자 버리죠. 면적 증가, 그럼 뭘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 근데, 그죠? 그럼 어떻게? 원시니까 1000분의 28. 근데 가액이 증가되면 뭘로 본다 했죠? 간주 취득으로 중과 기준세. 이거 구분 아까 한 거죠? 구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유상했대요. 자, 법인은요, 무조건 주택을 사잖아요? 그럼 12%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주택 유상거래 개인은 8%, 12% 막 1에서 3% 있죠. 법인은 그런 거 없어요. 법인은 그리고 조정 이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법인 명의로 집을 샀다 그럼 얼마? 12%.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아예 투기를 못 하도록. 법인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으면 종부세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모든 혜택이 없어요. 법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 6억 공제 그런 거 해줘. 그것도 안 해줘요. 세부담 상관없고요. 세율도 3%, 6% 최고 세율로 가요. 그냥 액면 그대로 있는 거 다 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세금 부담 엄청나죠. 아예 투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법인 명의로. 그죠? 취득세 죽는 거지. 왜? 살 때도 12% 내야 되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주택 유상거래는 잘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잠시만요. 자, 네, 이제 24번. 비과세는 아닌 거 옳은 것은 그랬어요. 비과세는 뭐 국가 등에 기소를 시키면 비과세를 했죠. 왜? 소유권이 국가한테 가니까. 근데 뭐 했다고? 기소를 안 하고 타인에게 팔아먹었대. 그럼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죠.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국가 등은 비과세죠. 근데
외국 정부는 뭐라겠어? 항상 상호주의 그랬죠?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뭐한다?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죠? 그런 거죠? 그래야 된다. 신탁재산, 아까 위탁자, 수탁자, 탁은 뭐라 했어? 비과세. 신탁, 위탁, 탁, 비과세. 그죠? 임시건축은 비과세라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임시건축으로 쓰면 되게 잘 나오는데, 요거는 임시건축물 제목만을 읽으면 안 돼요. 뭐 기억해야 돼? 사치성 안 돼. 그리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로 이것만 딸랑 기억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치성은 안 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1년 초과하면 뭘로 간다 했죠? 중과 기준시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동주택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 두 개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 건축법상 대수선 안 돼. 그리고 9억 이하 두 개. 이것도 어차피 얘랑 물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번하고 5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최근에 나온 게 이건데 30회 때인가?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걸 고르셔 1번하고 이거 나왔어요. 이거 답이지. 왜? 비과세니까 과세되지 않는 걸 고르셔. 얘가 정답이었거든요. 여기 건축법상 대수선 비과세 안 되고요. 9억 이하 요 두 개. 그러니까 4번, 5번은 둘 다 조건 각각 두 개를 확실하게 정의를 하셔야지 제목만 딸랑 외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죠? 자, 25번은 취득세 관련 설명 틀린 거 그랬죠. 자, 이거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이거 뭐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여러분 물건을 취득했어.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된 거야. 그럼 취득 안 한 거죠. 그러면 취득세 안 내면 되는데 문제는요. 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여러분이 개인끼리 매매하고 야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 돼. 자 그럼 계약 해제된 걸 입증하는데 뭘 가져가냐. 대표적으로 공증 같은 거 받는 거예요. 공증. 예를 들면. 근데 공증을 받는데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돼요. 뭐 1년 전에 이거 아니고 날짜 정해져 있어요. 며칠 안에 받아야 돼. 아 취득세 며칠 이내 그럼 며칠이야. 60일이라니까 60일. 근데 이 시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얘가 중요해. 이것만 잘 보면 돼. 얘는 나오면 이것만 고쳐요. 뭘 안 하고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걸 입증해야지. 만약에 등기가 돼 있다? 그럼 뭐요?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죠.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어? 등기한 후. 그래서 등기한 후 어쩌고 저쩌고 60일 취득하면 땡 틀렸지. 왜? 등기하면 무조건 취득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나온 게 여기밖에 없어 틀린 거. 28회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혹시 또 나오면 어디만 잘 보시면 돼? 여기만 잘 보면 돼. 등기했니 안 했니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렇죠? 키포인트는 거기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나왔죠? 설립 당시 그럼 뭔다? 과세하지 않는.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은근히 그죠? 설립 그러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고. 네, 부동산 소재지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어디? 부동산 소재지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르대. 어디야? 무조건 부동산 소재. 지방세는 하여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 주소지로 간다고 무조건 틀려. 취득세가 뭐가 됐든 사람의 주소지라고 나오면 틀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부동산 소재지. 그래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똑같아요. 반대로 국세는 물건 소재지 그러면 안 돼. 원칙적으로 다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의 주소지 그래야 됩니다. 국세는 거꾸로. 그죠? 무덤 나왔죠? 아까 무덤 뭐라고 했어? 묘지인 취득세 부과한다겠죠? 이런 뭘로 간다 했어 아까? 중과 기준세. 원래 등록세가 비과세니까 취득세만 낸다 했잖아요. 그죠? 취득세 50만 원 이하 면세점이죠?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이 면세점 판단할 때 연부취득은 뭘 가지고 면세를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 연부취득은 아까 과세 표준은 뭐라고 했어요? 연부금액 그랬죠? 근데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6번은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얘가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와요. 날짜, 이게 날짜는 근데 이거는 어떤 분이 선생님 다 60일이네. 그거는 며칠 이내가 60일이고 얘는 며칠 이내가 아니잖아. 언제까지 그래도 10일. 그러니까 뭐요? 등기등록관세사장이 세금 납부가 안 된 게 발견됐다 그러면
야, 니네 세금 덜 받았다고 통보해줘. 그럼 언제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이게 가끔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 날짜. 이거 안 나오던 걸 이제 하도 내다 시시니까 이제 막 내는 거예요. 막 관련된 거, 막 법조문에 있는 거 갖다 집어내는 거지. 그죠? 10일. 자, 얘는 뭐예요? 이건 작년 시험 문제 정답 문제죠. 2번. 그죠? 면세점 판단할 때 뭐, 이렇게 인접한, 그죠?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50 이런 식으로 샀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면세점 판단할 때 이 전체를 한 건에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일에 50만 원 사고 다음 달에 붙어 있는 거 또 50을 사게 되면 1년 안에 산 거죠? 이때는 어떻게 판단한다? 이 두 개를 한 건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럼 앞에 50하고 뒤에 50 합해서 얼마? 100. 여기는 면세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작년 시험에 요대로 됐었죠. 옳은 걸 고르셔. 2번이 정답으로 났기 때문에 뭐 이거 그죠? 자, 3번.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건데 수업 시간에 그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여기 60일 그러면 안 돼. 야, 취득세 60일 맞아요, 60일. 근데 얘는 뭐가 문제예요? 등기를 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했잖아. 저 말 나오면 뭐라 그랬어?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그랬는데 했잖아.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되게. 이거 뭐 문제도 많이 풀었던 건데 여전히 틀리죠. 등기하려면 무조건 세금을 먼저 내야 돼요. 세금을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줘. 그죠? 그럼 사자마자 등기하든 열흘 있다 하든 무조건 뭐 하려면 등기하려면 세금은 먼저 내야 된다. 그럼 뭐라고 해요?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야죠.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그죠? 이 구분을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고 나오거든. 그때는 60일 그러시면 안 된다. 그죠? 지목병의 가액 증가. 얘는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가산세 미등기 전매죠? 근데 간주 취득은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목병 대표적. 이건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맨날 지목병 인행입니다. 그죠? 간주 취득이잖아. 중가산세 적용 안 하죠. 왜? 미등기 전매가 될 수 없다. 그죠? 기한후 신고죠? 기한후 신고. 그죠? 아까 2개월 안에, 1개월 이내 얼마? 1개월 안에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이죠. 근데 3개월, 2개월째래잖아. 똑같죠? 얼마? 30%. 근데 이 경우 지자체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표의 수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청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신고하잖아요. 그럼 경감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원금에 그 경감된 거 붙여서 나한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 그걸 몇 개월 안에 한다고요? 3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8, 27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지금 사실 그 새로운 거 없거든요. 특별한 거. 몇 개 빼고는 없어요. 되새김질이 하는 거야. 되새김질.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앞에 문제 계속 풀었던 것들이죠. 뒤에 이제 끝나고 동영하면 또 중복 되겠죠. 뻔히. 그죠? 근데 동영은 이제 문항수가 또 이제 세부적으로 하니까 얘보다 좀 더 자세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복되는 거니까 여기서 두 주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동영하는 거 있죠. 4번인가 나.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시면 똑같은 거 실수만 안 하면 10개를 맞는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특별한 거 없어 10개를 맞을 수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근데 뭐라고 써? 그러니까 그게 4개 한두 개냐? 32개, 30개, 4개, 100몇 문제인데. 그것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것도 안 하고. 그죠? 그건 해줘야죠. 그죠? 좀 빡시게 하세요. 좀 막, 의지를 가지고 해, 의지를 가지고. 의지 가지고 안 돼.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을. 내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의지를 가지고 붙을 거야. 의지를 가졌는데 머릿속에 나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그 분명히 붙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힘도 덜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왜? 차이가 됐고 힘들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거야. 피곤해. 그럼 피곤해지는 거야. 왜? 차이가 해서 머릿속으로 피곤하니까 피곤한 거야. 그치, 그래야 된다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아플 때 내가 어디가 통증이 있어. 그러면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새 생각을 해요. 이걸 생각하면서 안 아프다. 계속 그걸 머릿속으로 되뇌이잖아요. 그럼 진짜 통증이 가셔요. 근데 우리가 여기 되게 아픈 거야. 계속 이를 의식해서 아파 죽겠네. 그러잖아. 계속. 아이고 아파 그러잖아. 그러니까 머릿속 계속 아파하니까 아픈 거 이게 계속. 실제로 안 아픈데도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생각하잖아. 그게 똑같아요, 공부도. 피곤하고, 나 50분 동안 일을 하지 말고, 아니야. 난 50분 동안 하면 난 무조건 붙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힘도 덜 들어. 맨날 책 볼 때마다, 죽겠네. 민법 책 볼 때마다, 보자마자 첫 인상이 뭐야. 아휴, 나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와. 뒤에 공부가 되겠냐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 시작부터 벌써 힘들다고 시작하니까 문제 보지도 않는데 머리 지진다는 거지.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말했잖아.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몇 번 얘기했어. 어려운 게 없다고. 그죠? 익숙하잖아. 익숙하면 되지. 옳은 것은 딱 봐도 틀렸죠. 어디가? 30일 아니라니까. 60일. 얘도 틀렸어요. 얘 재배 그래야지. 이거 최근에 나왔죠? 이거 당분간 나올 일 없는데, 내가 일반과세 나중에 중과세 대상을 추징하는데 60일 안에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낸 거 빼주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가산세를 안 빼준다. 왜? 지금 지가 잘못한 거니까 가산세는 제외. 조금 많이 나오죠. 이는 뭐예요? 자, 얘 안분이네. 안분. 그죠? 뭐예요? 여기 딱 키포인트는 뭐예요? 뭘 안분한 잘 봐야지. 뭘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가액을 안분하잖아. 이것만 이게 키포인트예요. 가액을 안분하니까 뭘 해야 돼? 얘도 금액으로 가야지. 금액 뭐? 공시가격. 아까 뭐라 그랬어? 시가 표준액 그래야지. 이거 얘기잖아요.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걸린 이걸 10억에 샀어. 임야를 걸쳐 있는 걸. 요 10억을 어떻게 낸다 이거지. 안분해야지. 뭘로? 지금 이게 이 얘기라니까.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꾸 면적이래. 왜?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임야가 걸쳐 있는 걸 땅이 이쪽에 100평 여기에 5만 평이 3만 평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눌 때 어떻게 해? 면적이 5만 평이고 여기 3만 평이니까 면적대로 하나. 이게 자꾸 그 생각하는 거야. 얘가 지금 안분하고자 는 건 그 면적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그 취득한 금액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 계산할 때 지금 얼마에 샀어? 10억. 이거를 계산해서 여기다 취득세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나눠야 돼? 금액을 나누는 거라니까. 안분 자체가 이걸 안분하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얘를 안분하니까 얘는 뭐야? 금액이 얘도 금액으로 가야지. 뭘로? 시가 표준에 그랬다니까요. 면적이 아니라.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면적 맞았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건.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읽을 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표준은 그 취득 당시 가액을, 그러니까 취득한 금액을 지금 뭐 하잖아. 나누는 거잖아. 과표잖아. 금액을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안 돼. 그 면적이 아니라. 그죠? 자꾸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틀렸고. 3번은 재산권 고백 권리 등. 자, 여기 뭐라고 돼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아까 나왔었잖아. 이렇게 나와야 맞다고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니까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이래야 맞다. 그죠? 이거지. 그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제가 볼 때는 가산세는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얘도 원래 잘 나오는 얘기인데 최근에 중가산세 언급됐고 일반가세는 나올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100분의 10이지. 20이 아니라 10%. 그러니까 법인은 모든 거래액을 장부상에 기록해서 일정 기간 보존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는 뭐가 나온다? 가산세 나올 수 있다. 근데 몇 프로라고요? 20% 아니고 10%. 그죠? 이거는 뭐 나온 건데 됐죠? 이거 쓰시는 분 안 돼요? 틀렸죠? 어디가? 6개월, 9개월이라며. 그렇죠. 상속 개시일 아니고 속한 달에 말일부터. 이건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근데 이거는 사실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이거 다 얘기하거든요. 이거 옛날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혹시 상속 개시일 그럼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문제도 막 풀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 이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왜? 또 뭐라고 푸는 거예요? 6개월, 9개월 맞고 훅 가는 거지. 그쵸? 그러면 안 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그래야 됩니다. 틀렸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가 28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